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현재 고등학교에서 고3인 우리 수험생들은 이미 이제 입시 결과만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질적인 우리 예비 고3인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2017학년도 입시 변화에 따른 좀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올해 입시는 아무래도 이제 수시는 지속적으로 선발 인원들이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요. 논술 등의 전형들은 감소하는 형태로 이제 전년도와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반면에 정신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점검을 하고요. 또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만 또 올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학년도에는 수능 무엇이 바뀌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수학 영역의 범위가 변화가 되는데, 사실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잘하든 잘 못하든 간에 상관없이 굉장히 큰 변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수학 영역의 범위가 지금 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변수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수능 한국사가 필수로 이제 계열에 관계없이 9등급 절대평가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전년도 영어가 국어 A, B형에서 폐지된 것처럼 올해부터는 또 국어가 A, B형이 폐지가 되고 통합으로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영어하고 탕구 같은 경우에는 2016학년도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능이 바뀌는 부분들은 이렇게 총 전체 큰 흐름으로 4개로 이제 여러분 볼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수학 영역의 이제 범위가 변화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수학이 이제 상위권 수험생들이나 어떤 학생들한테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이제 교과목에서 이제 일반 영역들이 기본, 일반, 심화 과목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가 되는데요. 자, 기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삼각비, 그다음에 함수와 방정식, 수와 식의 계산 단원이 이제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년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 수학으로 수학 1과 수학 2로 나누어지는데,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집합과 명제, 그 다음에 수열, 지수와 로고, 그 다음에 함수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고2하고 고3의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 이제 미적분 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미적분 완 같은 경우에는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 함수의 미분법과 적분법이 이제 인문계 학생들이 배우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배우는 고2, 고3 학생들은요,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이 미적분 2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삼각 함수하고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미분법과 이제 적법 들어가고요. 인문 자연계 공통으로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는데, 확률과 통계 안에는요, 수능과 조합, 그 다음에 확률, 그 다음에 통계가 이제 들어간다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목이 있는데요. 이 심화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급 수학 1과 2로 나누어져서 벡터와 행렬, 그 다음에 이제 1차 변환, 그래프와 복소수와 그래프, 미적분의 활용, 편미분 단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단원들이 약간씩 이제 좀 변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없어진 단원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고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행렬과 그래프가 이제 올해 그 수학에서는 없어졌고요. 인문 같은 경우에는 지수와 로그 함수가 없어졌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수열과 1차 변환, 극한과 연속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부터 수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된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 2에서 집합과 명제, 함수가 포함이 됐고요. 자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추가된 단원들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수가 생기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가형을 공부하다가 도중에 이제 나형으로 바꾸는 게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문과 A형의 범위가 이과 B형에 완전히 포함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중하위권의 이과생들이 보다 쉬운 A형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가 이제 쉬웠지만은, 이제는 나항과 가형의 범위 자체가 확률과 통계만 좀 중첩이 되기 때문에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형에서 나형으로 바꾸는 것을 올해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 구분 없이 9등급 절대평가로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보통 인문계 같은 경우는 3등급,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를 보통 이제 만점으로 처리해주는 경우가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기본적인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4교시 탐구 영역과 같이 실시를 하고요. 시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 시험이 본인 선택한 탐구 과목이 있잖아요. 인문계도 2개, 자연계도 2개. 물론 하나 보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2개 본다고 보면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한국사 한 과목이 추가되면서 총 4교시의 탐구 영역의 과목은 총 3과목이 된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 AB형을 이제 올해 2016학년도까지는 이제 봤는데요. 올해 2017학년도부터는요,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준별 시험이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요, 뭐 A와 B에 따른 이제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고, 또 국어는 공통으로 출제를 해야도 계열별 불이익이 좀 영어처럼 적다는 판단으로 해서 영어와 같이 이렇게 폐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연계 수험생들이 국어는 좀 약하기 때문에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특별하게 뭐 계열별로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는 영어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 형태를 유지하는데 이 과목이 이제 좀 독특한 게 뭐냐면 EBS 연계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뭐 국어라든가 수학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탐구 같은 경우는 과목 수가 많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EBS의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너무 영어를 하다 보니까 그걸 패단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연계율을 좀 낮춘 부분이기 때문에요.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변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하고 탐구 같은 경우는요. EBS 부분도 공부를 하겠지만 다른 이제 어떤 참고서나 또 자기가 보고 있는 그런 학습지를 통해서 또 공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크게 변화들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전형별로 모집 인원이 줄고 늘고 한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요. 정시 수능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요즘 수시가 현재 입시에서 대사를 하더라도요. 이 수능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사용도 되고요. 정시는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요. 수능의 영향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좀 잊지 말고 잘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